김찬송입니다. 저는 주로 익숙한 것에서 발견한 낯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가지 시리즈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체를 그린 작품인 안개의 무게 시리즈입니다. 어느 날 저는 작업을 위해 스스로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진 속에 제 얼굴이 담기지 않고 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제 몸이었지만 순간적으로 그 신체가 제 자신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가장 잘 알고 익숙했던 존재라 믿었던 내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던 그 순간적인 경험은 제게 강렬한 사건으로 다가왔는데요. 나와 그 바깥의 것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경계 같은 것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번째 시리즈인 의심의 정원 시리즈는 2015년 프랑스에 가서 1년간 작업을 한 경험에서 출발했는데요. 제가 처음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아름다운 정원과 숲은 자연스럽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많은 식물들이 사실은 그곳이 자생지가 아니고 여러 대륙에서 왔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이 낯선 곳에 도착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과 부딪히고 다시 새로운 풍경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부러지고 우거지고 가지들이 서로 엮이고 색이 변하는 등 다른 존재들은 기존 사회 속에 흘러들어와 혼돈을 빚으면서 점점 다른 풍경을 만들어 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한 화면에 담기면서 어우러지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는 순간에 대해 작업하려 합니다. 식민제국주의의 폭력을 다루고 있고요. 예술을 통해서 저항해 나가는 방법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뷰 전시에서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 2019년 연구 플랫폼 프라틱 도스피탈리테와 그르노블 공립예술대학 그리고 카디스트 파리의 지원으로 제작된 공동 작업입니다. 다니엘라 오르티즈, 파니 스와츠오, 로라 빌레나, 빈타 디아우, 에드걸 톰 스톡턴, 야니라 티메네스 토레스, 레나 롱시페이와 공동으로 수행한 리서치와 퍼포먼스 영상입니다. 프랑스의 맥락에서 식민성과 문화 도용, 제도적 인종차별을 살펴본 작업인데요. 여기에서 이집트학의 창시자라고 여겨지는 쟀 프랑스와 샴폴리옹을 기리는 기념비를 시작점으로 리서치해 나갔습니다. 이 기념비가 위치한 세 장소, 그르노블 미술관, 샴폴리옹 고등학교, 파리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퍼포먼스와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은 이 세 장소에 따라서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르노블 미술관에서 촬영한 첫 장, 당기기에서는 Permanent Collection에 들어있는 샴폴리옹의 기념비에 더불어 촬영할 당시 일어나고 있던 루브르의 이집트 컬렉션으로 구성된 Temporary Exhibition과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서 당시 미술관 관람객들을 향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첫 장이 이루어졌어요. 둘째 장 버텨내기에서는 샴폴리옹의 이름으로 설립된 고등학교에서 진행했는데 기념비가 위치한 곳 옆의 벽에는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할 당시 전쟁에서 프랑스를 위해 싸우다가 사망한 학생을 기인다는 푯말이 있었어요. 이 학교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고 누구를 제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장 끊기는 파리의 매우 수준 높다고 여겨지는 교육기관 콜레지 드 프랑스였어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내부 정중앙에 이 샴폴리옹의 기념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념비가 내포하고 있는 폭력성, 만국 박람회 속 이집트 공원의 설립자 오규스트 마리에트와 쟀 프랑스와 샴폴리옹 고등학교의 설립과 연결된 줄 페리, 이들이 연설하거나 쓴 글의 내용을 사용하면서 이 내용의 적나라한 인종차별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폭력성을 재현했고 이 과정에서 재현하는 폭력성을 매번 배제하기 위해 저항할 수 있는 몸짓과 방법들을 찾아 나갔어요. 이 전시에서는 한글 번역 자막을 단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이 작업이 한국 대전 태미에서 이 기회를 통해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공동 작가들과 제게 모두 의미가 깊습니다. 대전태미예술창작센터 8기 성민우 작가입니다. 오이코스 5번째 계절은 1년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난 흔한 1년생 풀들을 화면 안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 1년 동안 다층의 색을 입히고 묘사를 더해서 누적과 중첩의 방식으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오이코스는 인간의 사적 생활 영역, 즉 집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로 환경, 생태의 어원이 되는 용어입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흔한 풀들은 하나의 존재이며 동시에 지구 환경을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환경과 맺는 밀접한 관계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풀씨 하나가 싹을 틔우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뒤 자신의 씨앗을 여기저기 뿌려놓는 가을을 지나면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조용한 겨울의 시간이 옵니다. 우리가 계절이라 부르는 시간의 연속선 사이 어디쯤에는 조금은 일찍 발화하거나 뒤늦게 열매를 맺는 등의 삶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풀숲의 공간과 시간 사이, 특히나 겨울이라 불리는 시간 동안에도 자잘한 풀 씨앗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꼿꼿하게 말라버린 미라의 형상을 한 겨울풀조차 그들의 강건한 삶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5번째 계절은 그렇게 시간의 연속선 상에 혹은 공간의 틈새에 존재합니다. 인간의 시간과 자연의 시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흔한 풀들의 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묘초 작가입니다. 이 작업은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현대의 사회를 택시더미아라고 부르기로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택시더미아는 박제란 뜻의 택시더미에 병이나 특정 상태를 말하는 이아라는 전미사를 붙여 만든 합성어입니다. 박제는 동물의 사체를 살아있을 때보다 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박제된 동물은 장식품이자 사치품으로 고가에 거래되는데요. 저는 살아있는 실체보다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어떤 면에서 현대를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생활 중 일부만을 영원히 박제하는 SNS나 한순간의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정치 등 현대의 많은 것들이 깊이는 사라진 채 찰나의 이미지로만 남고 사람들은 그 박제된 이미지만 기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와 괴리된 실제의 삶은 기억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음으로 살해당하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기억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들을 애정을 가지고 보게 되었고 제가 자주 지나가던 인쇄소 골목에서 무언가를 재단하기 위해 존재했지만 쓰임을 다하고 하루에도 수백 개씩 버려지는 도무송이라는 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일회성의 잔여물을 다시금 가치 있는 무언가로 재탄생시키고자 했습니다. 가장 값싼 나무로 만들어진 도무송에 무른 물성을 전복시켜 썩지 않도록 박제를 하고 다듬고 덜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각으로 편입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탐구하고 실험한 작업입니다. 저는 성과 속이라는 키워드로 설치와 영상 매체를 다루는 이민아입니다. 최근에는 20세기에 벌어진 잔혹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인간성이 무너지는 지점을 추적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내재된 혐오와 그 차별과 관련된 현상들이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 벌어진 학살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뷰전에 선보이는 3채널 영상 작품은 여성차별이라는 주제가 포함된 공동작품입니다. 소리꾼 권송희 씨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된 것인데 국악계에 남아있는 여성차별의 흔적이 원래 동양화를 전공한 저에게도 크게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은 전통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항상 대립이 되는데요. 여성 비하가 늘상 존재해왔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흥보가의 가사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하는 가사들이 존재합니다.
3채널 영상 속의 3명의 여성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소리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가사의 내용에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꿋꿋이 전통을 계승해서 어떻게 무대에서 홀로 서기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소리꾼들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각 채널의 여성들이 보여주는 이 소극적인 저항은 잔잔한 파도가 돼서 옆 시공간의 상대방을 자극하고 그리고 개사라고 하는 적극적인 저항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음색과 성향을 보여주는 이 3명의 여성 소리꾼은 음악 안에서 서로를 인식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있습니다. 이원경입니다. 저는 금속 와이어를 뜨개질 기법으로 엮어서 형태를 만듭니다. 그건 금속이 지닌 차갑고 단단한 성질을 뜨개질이 가지고 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질과 만나게 하려는 것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물에 저는 자연물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식물의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고 또다시 다른 성격을 부여하고자 동물이나 유기체의 느낌으로 작품을 제작합니다. 원래 직립해서 자라는 식물은 이미지가 전환돼서 비행하거나 움직이고 있는 듯한 동물의 이미지로 공중에 설치하여 고정시킵니다. 이 큰 작품은 당신 신화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종교기관과의 인연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큰 물고기인 요나의 고래라는 작품을 제작한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고래라는 거대의 생명체의 소화작용이나 호흡곤란 등에 충분히 위급할 만한 상황이 예상이 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풍랑이 치는 바다에 투신한 그 요나는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신과 소통하며 고래의 뱃속에서 안전하게 육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처로서의 역할로 등장한 구약의 큰 물고기를 저는 고래로 해석해서 이 작업을 완성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 작업에선 종교적 의미는 남겨두고 요나라는 한 인물이 고래 뱃속에서 겪었을 그런 안전한 심리 상태가 이 세상과의 소통을 잠시 벗어나서 작업 공간에만 머물며 작업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저의 심리 상태와 동일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안전한 요새 같은 이미지를 지닌 이 생명체를 검은색 철사로 다시 한번 엮어보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설치 작업을 하는 임선이 작가라고 합니다. 작품은 들숨과 날숨의 생일 찰나에 대한 목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한 호흡이 끝에서 보여지는 몸의 변화와 시공간의 교차에 대한 이야기이며 사회적 부조리로 생의 경계에 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품은 이들이 가진 숨의 형태와 소리의 가시성을 지닌 말을 조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작품을 통해 사회적 문제나 현상, 지표 속에 함몰된 익명화된 개인의 삶과 생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번 프리뷰전에 전시된 작품 맞닿은 숨, 머문 말은 들숨과 날숨의 한 호흡을 담고 있는데 건강한 두 개의 심장을 결합하여 하나의 형태로 숨의 경계에 선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로 많은 말을 소리내지 않아도 2초에 품고 있는 호흡 안에서 생이 많은 말을 담고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심장의 모습은 녹이 쓸려 있는데 단단한 심장이 한 호흡 속에서 경계에 선 채 정지가 아닌 오랜 기다림이 머물고 있는 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다시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는 기념비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작품은 동시성을 지닌 머물고 있는 말과 머문 말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최정은입니다. 저는 주로 인체의 움직임 그리고 반복성과 무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매 전시마다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뷰에서 보여드리게 된 상체와 무릎의 굴곡은 인간의 신체와 욕망을 종교에 대입한 참선의 공간입니다.
우선 절을 하기 위한 방석은 개인의 욕망과 간절함으로 가득 찬 도구로 보았습니다. 무릎과 팔, 머리가 차례로 닿아 신체의 반복된 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성스러우면서도 아주 탐욕스러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는 제 작업에서 절 방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 유기적인 형체로 시각화되었습니다. 절 방석을 직접 구매한 뒤 저희 손바느질로 재생산한 것으로 실제 관람객이 앉아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 앞은 108번뇌를 시각화한 오브제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만 오브제의 크기에 따라 달라 보이는 속도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는 이를 바라보는 개인들의 내재된 불안, 상황들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로 묶여지지 않는 근본적인 평등과 저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간 전체의 사운드와 빛을 제어하고 있는 본인의 싱잉볼 연주 영상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그릇이라 불리는 이 도구는 명상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최근 강제적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회와 거리를 두게 되면서 스스로 참선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싱잉볼이라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신체 내부와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연주하는 손과 그 뒤에 알 수 없는 다양한 이미지들로 중첩되어 있는데 뒤의 이미지는 코로나 이전 본인이 자유롭게 찍어두었던 영상입니다. 상반되는 본인의 경험들을 하나의 플랫한 이미지로 만들어 신체와 감정, 사고가 충돌하는 장소로 풀어내고 싶었습니다.